이제 해독요법으로 과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은 소량만 먹고 바나나, 배, 감, 포도, 체리 주스는 피하는 겁니다. 레몬, 라임 등 신과일 주스와 떫은 맛의 음식은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야채는 WHO 권장량 1일 400g, 우리나라는 평균 393g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야채는 좋은 해독제입니다. 생으로 먹는 게 좋고, 살짝 데친 것은 비타민 B12가 있어서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씨, 메밀씨, 보리의 싹 같은 것들은 이 독소를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샐러리, 시금치, 야채 주스도 좋고요. 그리고 당근 좋고,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요 감자나 고구마, 버섯 등은 몸을 무겁게 해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곡식은 이제 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신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글루텐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이 소화를 안 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이 안으로 흡수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염증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도 찬성질이 있어서 해독 치료에 좋은데 죽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더 좋고요. 그리고 이 콩입니다. 콩도 이 암화를 일으키는 이 가스를 생기게 하므로 해독 치료를 위해서는 피하는 겁니다. 이 단백질이 있어서 좋다고는 하는데 독소, 이 가스를 생기게 하기 때문에 이 가스가 잘 차는 분들은, 또 배가 더 부룩해진 분들은 해독 식이요법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와 씨는 소화하기가 좀 어렵고 점액을 만드는 성분이 있어서 이 암화, 소화가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그 독소가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해바라기씨, 호박씨, 참깨씨와 같은 씨들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들은 점액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유제품도 그 암화를 증가시킵니다. 우유는 매우 많은 암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줄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우유의 이 카제인 성분, 이제 이것이 이제 정상세포보다 암세포에 영향을 미쳐서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게 한다는 이런 연구 논문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락타제라고 하는 우유 단백질을 이렇게 소화시키는 이러한 그 효소가 적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식, 고기입니다. 심하게 암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제 삼가하는 게 좋고, 해조류와 물고기는 아주 또 과다하게 점액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줄이는 게 좋고요. 동물성 지방, 돼지기름, 붉은 고기 같은 것들도 이제 삼가하는 게 좋고,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삶아서 먹는 게 좋습니다. 삶아서 흰고기로 나온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많이 먹으면 또 습을 유발해서 또 점액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기름입니다. 이 기름도 점액을 만들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정제된 버터도 조금만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달게 하는 조미료도 이제 신설탕 뭐 이런 것들이 이 암화를 이렇게 생성시키기 때문에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으려면 약간의 꿀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양념은 암화 질병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소금은 그러나 암화를 증가시키므로 조금만 사용해야 되고요. 식초, 라임, 피클 같은 신맛이 나는 이런 것들도 암화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료, 찬음료 피하고, 특히 얼음물, 샘물 이런 것들을 이제 따뜻하게 데워서 먹는 게 좋고요. 허브차, 스파이스, 생강이랑 이제 육계피 같은 것들은 매운 양념들은 좋습니다. 이제 커피도 이렇게 피하는 게 좋고요. 이제 우유나 설탕을 넣지 않으면
소량 섭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미 채식을 하시고 이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소화 위가 더부룩하신 분들은 현미를 갈아서 크림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식촉이 있으신 분들은 매실 발효액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비만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비만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의 원인과 그리고 비만 관리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만의 원인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단순성 비만입니다. 에너지 섭취량이 소모량보다 많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속발성 비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내분비 장애, 시민성 장애,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쿠싱 증후군 같은 거, 갑상선 기능 저하, 약물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한 이런 경우에도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노폐물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 수분 대사가 안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담음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속발성 비만에 해당이 되고, 또 유전적인 소인도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 우선 원인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을 파악했으면 이것이 이제 어디에서 발생이 된 것인지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단순성이냐 속발성이냐, 그리고 비만에 대한 기준점을 정해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거는 BMI 체질량 지수입니다. 18.5에서 22.9 이 사이가 되게 관리하면 좋고요. 이거에 따른 합병증이 있으면 합병증도 관리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비만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먼저 에너지 섭취량을 감소하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하고, 그리고 에너지 대사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기초 대사량을 증가시키는 그런 네 가지가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섭취량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3333 식이요법,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간식, 야식, 기름진 음식 금지하기. 그 다음에 에너지 소모량 증가시키는 것은 335 걷기입니다. 3분간은 숨이 차도록,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고, 3분간은 산책하듯이 천천히 걷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3회가 아니고 5회입니다. 5회를 반복하게 되면 딱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고요. 걷기 운동. 그리고 중강도 유산소 근력 복합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나름대로 고안해서 훈련을 하는 것인데, 이거를 제가 실험 논문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논문 데이터도 지금 다 나와 있고 한 이러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이제 별도로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BMW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 메트로, 워킹입니다. 그래서 버스 타는 거 줄이고, 메트로, 지하철 타는 거 줄이고 걷는 운동, 즉 이제 계단도 에스컬레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 올라가고, 이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강도 유산소 근력 복합 요가 운동을 하게 되면 체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한 300에서 500kcal 정도가 소모가 됩니다. 이것이 한 달 하게 되면 2kg 정도는 살을 빼줄 수 있는 이러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장육부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 이제 건강하지만, 이것이 균형이 깨지게 되면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고 비만도 여기에서 발생이 됩니다. 소화도 안 되고 순환도 안 되고 호흡도 어렵고 배설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잠을 자면서도 살이 빠지는 체질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력을 키우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순환을 촉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단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단식은 6주까지 가능하고요. 6주부터는 단백질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급격하게 체중을 줄여줄 수 있는